네, 요즘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 전에 사전 점검 과정에서 수백 건의 하자가 발견되기도 하고요. 이 시공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준공 승인이 미뤄지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자는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오늘은 우리의 집 안전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지 건축 시공기술사 석재수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최근에 아파트 하자 문제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 전 사전 점검 후 하자 보수 요청 건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엔 약 139만 건에 그쳤던 하자 보수 요청이 2023년엔 480만 건을 넘기며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400만 건을 이상을 차지할 정도인데요.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이 지속되면서 입주민들이 사전 점검 과정에서 하자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자 진단은 입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확하고 공정한 기술 진단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실제로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그 하자 유형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자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작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하자로 판정된 유형은 기능 불량입니다. 예를 들어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배수구에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 등 기본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죠. 전체 하자 중 약 14%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다음으로는 마감재, 타일 등에서 발생하는 들뜸과 탈락 하자 유형이 있습니다. 약 12%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접착력이 떨어져 표면이 들뜨거나 떨어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균열 하자 역시 대표적인 하자 유형입니다. 외벽, 실내 벽체, 천장 등 구조나 마감 부위에서 균열이 생기는 건데요.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습기 침투로 인해서 콘크리트 벽체의 내구성이 저하되어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이게 이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큰 어떤 건축물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 공간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굉장히 큰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네. 정말 다양한 이 하자의 형태가 나타나는 만큼 진단을 미리 잘 하고 입주를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자, 하자 진단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십니까? 하자 진단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마감 상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구조적 안정성과 그 기능적 결함입니다. 방수층이 누락돼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철근 배근 시공 상태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치명적인 하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마감재 탈락이나 기울어진 창틀, 미세균열 등도 그 원인을 추적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 하자들은 좀 사전에 진단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육안이나 간단한 테스트로만 네. 판단했지만 요즘은 진단 장비도 훨씬 정교해져서 방식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그 기술적인 장비를 동원한 진단이 기본이 되고 있는데요. 드론을 띄워서 외벽 균열 상태를 확인하거나 철근 탐사기, 코어 천공 장비, 요라상 카메라 등을 활용해서 벽이나 바닥 내부 구조까지 점검합니다. 단순히 육안으로 절대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밀한 기계적 진단과 기술사의 해석력이 결합되어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예, 결국에는 잘 지어서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좀 끌어낼 수 있는 게 모두에게 좋은 점이 될 텐데, 이 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진단 이제 제대로 분석하고 들어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결국 하자 진단은 이 집이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졌는가를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난 하자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자의 원인이 구조에 있는지, 시공 오류인지, 자재 문제인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분석해야 진짜 진단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기술사는 최상위 등급인 그 국가 기술 자격을 가진 건설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하자를 발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판단하고
기술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저희처럼 그 법원 감정인 자격을 지닌 기술사의 경우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감정서를 제출하면 그것이 법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 시공업체나 사설 점검업체 달리 전문성과 신뢰도에서 확인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사가 제출한 감정보고서는 법원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 손해보험사, 심지어 시공사 내부 기술팀에도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기술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 하자 진단을 한 이후에는 보수공사를 또 잘 받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꼭 확인하고 미리 알아둬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입주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자가 발생되면 무조건 무상 보수가 가능한 줄 아시는데요. 사실 하자의 종류마다 보증 기간이 다 다릅니다. 도배, 페인트 같은 마감 공정은 2년, 전기, 배관, 창호, 설비 같은 공정은 3년, 방수 공정이나 콘크리트 공정, 구조책 같은 주요 구조부는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래서 입주 전 사전 점검에서 꼼꼼하게 기록을 남기고 사진도 반드시 촬영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부터 있었던 하자인지를 입증하는 게 입주민의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이라면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기술사에게 하자 진단을 집단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개인이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게 하자 대응을 할 수 있고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을 때도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불편함이 생겼을 때는 이제 좀 구체적인 계획과 좀 증거, 현장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을 해야 좀 더 신속한 대응을 불러올 것 같은데 만약에 입주 후에 하자가 발견이 됐어요. 입주민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앞에 뭐 말한 사항들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가를 통한 정밀 진단입니다. 예.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이 어렵고 그 하자가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기술사의 하자 진단 보고서는 그 자체가 기술적 근거이자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이후에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시공사에 하자 접수를 하거나 필요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민의 임의로 수리를 진행을 하거나 정글을 남기지 못한 경우에는 보수를 요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자 접수는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구두 통화나 방문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접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자, 끝으로 이 하자 진단을 앞둔 예비 입주민들이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자는 발견된 이유보다 발견되기 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입주 전 꼼꼼히 점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사전에 찾아내는 것만으로 많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분양가가 높고 그 하자 민원이 폭증하는 시대에는 개인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입주 예정자 단체나 입주 대표 회의 차원에서 기술사에게 진단을 의뢰해서 정확한 진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하자 진단은 단순한 클레임이 아니라 우리 집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를 먼저 알아채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일이 바로 우리 가족의 생활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석재수 대표와 함께 하자 진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